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민장입니다. 오늘 제가 좀 속이 안 좋아서 영상을 짧게 촬영하고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뭘 잘못 먹었는데 솔직히 이게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촬영하는 내내 좀 불안해서 그래서 좀 짧게 촬영하는 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썸네일에 1차 매수분 들어간다라고 적어 드렸어요. 저 원만한 가격까지는 않았지만 제가 좀 노리고 있는 가격까지는 않았지만 시기상으로 매수를 좀 더 기다리기보다는 1차 매수를 채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15%를 보유 중에 있고요. 저는 1차 매수를 총 30%를 고려했고 추가로 15%를 저 매수하게 됩니다. 그럼 매수 구간은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저의 경우에는 이 가격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18K부터 19K까지 이 가격 사이에서 가져갈 것이고요. 만약에 18K 정 안 온다 싶으면은 그냥 일시에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매수에 들어가는 이유는 제 전략상 1차가 30%고 2차가 70%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여기서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이때 더블 바텀 이후에 상승을 그릴 때 이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1차 매수 세우고 주봉상 이동평균선을 체크를 하면서 만약 주봉상 5일선과 20일선이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난다. 조금 너무 꺾었는데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나면서 5일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간다라는 신호가 보인다면은 2차 매수 근거로 삼고 저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비트코인이 강세장을 종료한 다음에 약세장으로서 상승이 나올 때 대부분의 차트는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실 때 비트코인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주기성, 프리퀀시가 너무 일정한 투자 상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락장을 겪고 있는 주식이든 아니라면 어떤 특정 해외 주식이 정말 큰 하락을 보이고 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상승이 나왔나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면은 주봉상이나 아니면은 월봉도 되지만 주봉상 5일선과 21선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좀 좋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서 2차 매수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 연도는 솔직히 답을 모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면은 많은 애널리스트나 분석가들은 하락을 외치거나 지금 장세가 안 좋으니까 하락을 보는 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락을 외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부터 반등이 시작된다거나 이 이분법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올라갈 것이다, 누구는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여기도 안 보고 여기도 안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 의견을 좀 따르는 편이긴 하나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디에 치우쳐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시나리오가 없는데 매매를 하는 것은 우매한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은 정말 늦게 들어간다면 어떠한 좀 불리한 점이 있는지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어떤 불리함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차 매수로서 정말 내가 저가 매수를 좀 놓쳤다라고 하는 가격은 9%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은 약간 마음이 흔들릴 때가 내려갈 때인데 그 가격과 내가 매수하는 가격의 차이가 최대 9%가 날 것이다. 분할로 하면 한 4에서 5%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은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죠. 1차 매수로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1차 매수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이번 하락장 기간이나 아니면은 정말 약세장 기간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화 차트 한정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환율이 정말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으로 인해서 가격은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트코인의 차트는 달러 기반, 즉 바이낸스가 테더니까 달러 기반인데 이 달러 기반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원화 환율상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차트에서는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테더 차트가 막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원화 차트는 좀 더 플랫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방어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깊숙이 생각해 본다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냥 또이또이하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금 1달러가 1430원쯤에 고려되고 있죠. 근데 이번에 기준금리 올렸죠.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에 올라가는 모멘텀이 좀 약간 방해가 될 것이고 기존과 같은 추세가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플랫하지 않아서 즉 방어가 덜 되니까 하락할 때는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기존의 하락세를 겪을 때 하락이 좀 적었는데 환율이 방어가 된다면은 좀 더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고요. 다만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사실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스토캐스틱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스토캐스틱 일봉상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크게 본다면은 더블탑 이후에 하락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데드 크로스가 있었다면은 그 미래 다시 골든이 나오는 타이밍이 있고요. 저는 13일에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실시간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형태상 여기를 보세요. 그냥 외봉으로서 표현을 할게요. 외선. 이런 식으로 표출되어 있는데 보통 식으로라면은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지만 지금의 형태상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좀 국한적으로 갇힌다거나 아니면은 약세장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말은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5일 정도에 해당하니까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 이러한 차트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근거로서는 하락이 나올 때 많이 하락을 하면은 사실 반등이나 그런 것을 많이 시켜줄 확률이 높습니다. 피보나치도 똑같잖아요. 0.5라는 동일의 비율을 반등을 만들어 준다면은 적게 하락한 놈은 적게 반등을 하고 많이 하락한 놈은 많이 반등을 합니다. 근데 이번 하락에서 많이 하락은 하지 않았고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락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약세는 아니면은 정말 크나큰 약세에 빠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틀렸다면은 여기서 더블 바텀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거의 월말에 관측이 가능하니까 저는 적어도 월말 전까지는 약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뉴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자 오후 9시 반에 CPI 값이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전 값이 8.3이고 지금 예측 값이 8.1이고 뭐 근원 쪽도 비슷하게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컨센서스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뭐 MOM 값도 똑같고 이제는 피크 값을 찍고 횡보하거나 내려간다라고 관측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개선됐어. 그러니까 CPI 값이 7% 후반대, 7.9%가 나왔어. 이 말은 금리를 높이는데 효과가 들어간다라는 말에 해당하니까 투자 상품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CPI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직후에 FOMC 일정이 있으면서 지금 시장 상태가 어떤데라는 것을 말을 하고 그런 패턴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0월 달은 FOMC 일정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 일정은 오늘로부터 3주 뒤에 제롬 파월이 나와서 연설을 가지니까 뭐 따로 뭐 이전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솔직히 제가 1차 매수분을 좀 공지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나스닥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 상품들의 장세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의 형태는 거의 저가 근처에 와 있어서 한 번 더 내려치게 된다면은 더 이상 뭐 믿을 만한 매물대는 그렇게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는 특정 매물대를 이렇게 터치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올려놨고 여기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믿을 만한 매물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저가를 이탈을 하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나스닥 차트는 정말 좀 적어도 $10,000까지는 좀 위험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저가가 좀 굳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저가를 뚫게 되는 것도 사실상 나스닥의 저가 이탈로 하락세가 갑자기 나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뚫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말한 내용하고 좀 상반이 되잖아요. 나스닥은 위험한데 비트코인은 1차 매수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전문가가 나와도 그 차트가 100% 맞을 확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렇게 간단하기보다 만약에 무너지면은 2%를 붙이고 있죠. 이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맹점은 그냥 흐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상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또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제가 생각한 합리적인 방안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1차 매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의 파란색 선과 또 검정색 선이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구역에서 2차 매수 3대 7 30%대 70% 비율로 들어가서
50% 무너지더라도 2차 매수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손실은 조금 날 수 있어도 큰 상승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굳이 똑같이 따라하는데 제 마인드와 좀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저 분명히 말하지만 기간이 좀 소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뇌동매매하면서 그냥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저는 이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제시를 할 거예요. 만약 이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은 좀 더 기분 좋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